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8강전 마지막 세트 점수는 24대 23.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김연경의 목소리가 코트를 가른다. 지금이야. 끝까지 버텨. 그녀의 외침 뒤로 공이 네트를 넘어간다. 그리고 한국이 승리했다. 눈물을 흘리는 동료들, 환호하는 관중. 그 중심에 서 있던 김연경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승리의 선언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들려준 자존심의 울림이었다. 2021년 여름 도쿄올림픽. 코로나로 관중이 사라진 경기장, 정막 속에서 한국 여자 배구팀은 기적을 향해 뛰고 있었다. 세상은 멈췄지만 김연경의 눈빛만은 타올랐다. 8강 상대는 터키. 그곳은 그녀가 세계 무대의 문을 열었던 곳이자 상처를 받았던 곳이었다. 옛 동료들이 네트 건너편에 서 있었다. 김연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에요. 경기가 시작되자 숨소리조차 멈췄다. 1세트, 2세트 터키의 공격은 거셌고 한국은 밀렸다. 그러나 김연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세트씩, 한 포인트씩 가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팀의 에너지가 살아났다. 4세트, 5세트. 한국은 다시 뛰었다. 김연경의 스파이크, 젊은 선수들의 몸을 던진 수비, 세터의 정확한 토스.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마침내 5세트 24대 23. 매치 포인트. 김연경이 공을 받는다. 도움닫기, 점프, 그리고 전력 스파이크. 탁! 공이 터키 코트에 꽂히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25대 23. 기적 같은 승리였다. 김연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건 슬픔도 환희도 아닌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만의 눈물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울었다. 김연경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짜 강함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2021년에 한국이 버텼고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 도쿄의 감격적인 순간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긴 싸움이 있었다. 김연경이 유럽 리그에서 보낸 세월은 화려한 조명 아래의 승리가 아니라 땀과 눈물이 뒤섞인 외로운 전쟁의 기록이었다. 2011년 23살의 김연경은 한국 리그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주목받던 중 더 큰 세계로 향했다. 목적지는 터키의 명문 구단.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였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닌 의심이었다. 동양인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버틸 수 있을까? 작은 체격으로 유럽의 거구들을 상대한다고. 처음부터 수많은 편견이 그녀를 둘러쌌다.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 5시 아무도 오지 않은 체육관에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은 언제나 김연경이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감독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 혼이 나던 날도 많았다. 혼자 라면을 끓이며 눈물을 삼키던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싸움은 더 깊어졌다. 부상은 그녀를 흔들었고 팀 내 정치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미묘한 차별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어느 날은 라커룸에서 동료가 자국어로 자신을 비난하는 걸 들었지만 모른 척 웃으며 나왔다.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다. 공을 잡고 스파이크를 치고 땀이 흐를 때마다 다짐했다. 내가 이겨야 한국 배구가 존중받는다.
그녀에게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김연경이 넘어지면 한국 배구가 약하다는 편견이 커졌고 그녀가 이기면 한국 선수들에게 길이 열렸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2011-2012 시즌 김연경은 리그 MVP를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다. 시상식장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한때 그녀를 의심하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러나 김연경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건 내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야.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는 48년 만에 4강 진출.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연경이 있었다.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코트를 돌았다. 눈빛은 단단했고 미소에는 확신이 있었다. 해외 언론들은 그녀를 아이언 레이디 어브 발리볼이라 불렀다.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투혼. 한국에서는 배구 여제라 불렸지만 그녀 자신은 담담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느 기자가 물었다. 이제 충분히 증명하신 거 아닙니까? 김연경은 미소 지었다. 아직이요. 한국 배구가 세계의 중심에 설 때까지 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배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조국을 알리는 방법이었고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는 책임이었다. 밤마다 외로움과 싸우고 부상의 고통을 참아내며 편견을 부수었던 그 시간들. 김연경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게 있죠.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뛰었어요. 그녀의 땀방울은 곧 나라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투혼은 오늘도 후배들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다. 2009년 가을 21살의 김연경은 모든 안정을 뒤로하고 낯선 땅 터키로 향했습니다. 한국 리그의 스타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김연경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하고 올게요. 이스탄불의 첫 새벽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아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낯선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도 김연경으로 남자. 흔들리지 말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음식은 낯설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외국인 선수 게다가 동양인. 그녀에게 쏟아진 건 환영이 아닌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공 하나만큼은 세계 어디서든 통했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체육관을 찾았고 수백 번의 스파이크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툰 터키어로 좋은 아침이에요라 인사하며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식 경기 28점, 경기 최고 득점. 그녀의 스파이크는 코트를 가르고 체육관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라커룸으로 돌아오자 가장 냉대하던 선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김연경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터키 리그 MVP와 득점왕을 휩쓸며 유럽 무대를 정복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 김연경, 우리의 여왕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한 터키 팬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이라 의심했어요. 하지만 김연경은 우리보다 더 팀을 사랑했어요. 낯선 땅의 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투혼. 김연경은 편견을 깨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 여자 배구를 넘어 세계가 존경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김연경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개인 기록, 수많은 트로피, 세계적인 명성.
하지만 김연경의 진짜 위대함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2019년 어느 경기 신인 세터가 결정적인 순간에 토스를 흘렸습니다. 공은 네트에 걸리고 관중석에 한숨이 퍼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후배에게 김연경이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나도 수없이 실수했어. 그 후배 선수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니가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웃으시는 거예요. 그 미소 하나에 얼어붙었던 제 몸이 풀렸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고 다음 세트에서 그 세터는 완벽한 토스로 김연경의 스파이크를 올렸습니다. 경기는 역전승. 그날 어린 선수는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벤치에 돌아온 김연경은 그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해냈잖아. 나는 처음부터 널 믿었어. 그 말에 후배는 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연경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꾸짖음 대신 격려, 명령 대신 공감. 그녀는 항상 팀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가 아닌 우리가. 그 작은 단어 하나가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28점을 기록하셨는데요. 기자가 묻자 김연경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터들이 완벽한 토스를 올려줬고 우리 리베로가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냥 공을 친 것뿐이에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김연경은 정말로 배구가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믿었습니다. 패배한 날에도 그녀는 변함없었습니다. 2018년 세계선수권 8강 패배 후 라커룸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했어야 했는데 고개 숙인 후배들에게 김연경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했어. 정말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팠지만 리더로서 동료들을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김연경은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어. 우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너희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워. 자책하던 선수들이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김연경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더 아플 거예요. 제 역할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이후 김연경은 한국 여자 배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배구의 미래는 너희야. 그 말에 선수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과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한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김연경은 그 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내가 보장해. 하지만 언니처럼, 나처럼 할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답게 하면 돼. 나는 내 방식이 있었고 너희는 너희 방식이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선택받았다는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김연경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감이었고 명령이 아니라 손잡음이었습니다. 부상당한 후배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던 사람, 슬럼프에 빠진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그녀의 존재는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신뢰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한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훈련이 중단되고 모두가 당황할 때
김연경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병원까지 동행하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곧 돌아올 수 있어. 나도 부상당했을 때 이렇게 회복했어. 한 코치는 말했습니다. 김연경이 있는 팀은 달라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죠. 실제로 경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연경이 코트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팀의 승률 차이가 무려 30%나 났습니다. 그녀의 득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동료들이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했고 더 과감하게 도전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정한 리더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워하는 후배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것이 김연경이 남긴 리더십이자 지금도 한국 여자 배구의 살아있는 세계가 존경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김연경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키운 후배들이 코트에서 빛날 때요. 그게 제일 뿌듯해요. 누구나 김연경을 강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눈물 속에서 천천히 단단해졌습니다. 2003년 겨울 16살 김연경은 청소년 국가대표 명단이 붙은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까지 훈련. 손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무릎은 멍투성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꼭 될 거야. 명단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연경,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선발된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됐다.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축하 인사를 나누는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혼자 체육관에 남았고 손바닥은 물집투성이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 배구가 내 길이 아닌 걸까?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경아, 괜찮아? 하지만 김연경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배구 안 할래. 벽에 붙어있던 국가대표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저 유니폼을 입겠다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겠다고 다짐했던 게 얼마 전인데 나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새벽이 되자 김연경은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게시판이 보였고 선발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연습하려고요. 안 되면 더 해야죠. 경비 아저씨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김연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텅 빈 체육관 하나뿐인 공. 스파이크를 던지고 점프하고 또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숫자를 세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계속 던졌습니다. 공이 코트에 떨어질 때마다 탁 하는 소리가 텅 빈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딱
땀과 눈물이 섞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내가 보여줄 거야. 공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아. 다음엔 꼭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있을 거야. 손바닥이 부르트고 새 물집이 잡혔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아픔보다 분함이 컸고 실망보다 오기가 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 연습은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경비 아저씨는 체육관 불이 켜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대단하네.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김연경, 요즘 다르던데.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각오가 생긴 것 같아. 동료들도 느꼈습니다. 연경이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하지만 김연경은 말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명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05년 다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이번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며 김연경은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나와는 다르다. 나는 더 강해졌어. 워밍업을 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인생의 승부였고 경기 내내 김연경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공에 뛰어들었고 모든 기회를 살렸습니다. 스파이크는 날카로웠고 블로킹은 견고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코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경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며칠 후 발표. 게시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김연경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김연경.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18살 마침내 국가대표 발탁.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김연경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화려한 감정 표현도 과장된 포부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한 말 속엔 지난 2년간의 눈물과 새벽의 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든 경기는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좌절은 김연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불굴의 투혼이 피어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언니 힘들 때 어떻게 견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16살의 나를 떠올려요. 그 아이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죠. 후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김연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끔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 16살 나에게 빚졌다고. 포기하지 않은 그 아이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세상의 벽은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장입니다. 1990년대 말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또래보다 큰 키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걷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11살 김연경. 와, 저애 완전 크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어린 소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면 늘 뒤로 물러섰고 여자애가 저렇게 크면 어떡해? 라는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교복 치마는 늘 짧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경아, 넌 언제까지 크는 거니? 김연경은 자신의 키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체육 시간. 피구공을 던진 김연경의 팔에서 번개 같은 속도가 터졌습니다. 싹! 공이 상대를 맞췄습니다. 우와, 대박!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경아, 배구 한번 해볼래? 내 키는 단점이 아니라 축복이야. 축복. 그 단어가 어린 소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점이 축복일 수 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과 후 처음 들어선 체육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네트, 하얀 공 한 개. 선생님이 배구공을 건넸습니다. 자, 던져봐. 점프, 그리고 스파이크.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김연경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길이다. 선생님이 박수쳤습니다. 잘했어. 내일도 올 수 있어. 네. 매일 올게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향했고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미안, 체육관 가야 해라고 답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괜찮니? 김연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코트 위에 있으면 세상이 멈춰요. 세상이 멈춘다니? 다른 모든 게 사라져요. 공과 코트와 저만 남아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 눈빛을 본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중학교 진학 후 본격적인 선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훈련, 수업, 저녁 훈련. 하루가 배구로 시작해서 배구로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김연경은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김연경, 딴 생각하지 마. 수업 시간에도 머릿속은 배구로 가득했죠. 교과서에는 배구 전술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훗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심한 게 아니에요. 처음 공을 쳤던 그날부터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11살 그날 첫 점프를 했을 때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는 걸. 부산의 작은 체육관에서 시작된 그 한 번의 점프. 그것이 훗날 세계를 감동시킨 운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점프도 터키 리그의 점프도 모두 그날 부산 체육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연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다. 단점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우연한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1살 소녀는 그날 자신의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가을 스위스 로잔 국제배구연맹 FIVB 본부에서 세계 배구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가 무대로 나오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FIVB 회장은 말했습니다. 김연경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배구 역사를 다시 쓴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김연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산의 작은 체육관에서 시작된 여정이 세계 무대의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영국 BBC는 세계 스포츠 리더 10인을 발표했습니다. 메시, 나달과 함께 김연경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구 강국도 아닌 나라에서 태어나 체격의 한계를 넘어선 불굴의 투혼. 김연경은 승리보다 과정을, 명예보다 책임을 선택한 리더입니다. 한국은 열광했습니다. 김연경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SNS에는 축하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이게 진짜 국격 상승. 손흥민, 김연경.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김연경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관중석에는 KIM10 유니폼과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킴 이즈 코리어, 언드 코리어 이즈 킴. 한 터키 팬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연경을 보면 한국이 보여요.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말처럼 김연경은 세계 어디서나 한국을 대표했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를 잊지 않았고 시상식마다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중국 리그 시절 2019년 중국 구단이 거액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전용 차량까지. 그녀가 요구한 것은 거액의 연봉이 아니라 김치 냉장고 한 대. 구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맛을 잃으면 제가 아니죠. 어느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유럽이 제2의 고향 같지 않나요? 김연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은 소중해요. 하지만 제 뿌리는 한국이고 제 정체성은 한국인이에요. 그걸 잊는 순간 저는 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회견장은 조용해졌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 그러다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자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답변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 이탈리아 기자는 기사에 썼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국적을 바꾸고 뿌리를 잇는다. 하지만 김연경은 달랐다. 세계 어디서 뛰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도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 개인의 영광보다 조국의 자존심을 택한 사람. 2024년 광복절, 김연경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에 썼습니다. 제가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으로 당당할 수 있는 건 선조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김연경. 그 이름 석자는 이제 세계가 존경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숫자와 기록을 넘어선 가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것이 바로 김연경이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2024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강연장. 500명의 학생들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로 김연경이 등장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 앞에서는 안 떨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도 떨려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김연경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산의 체육관, 외로운 이스탄불의 밤, 도쿄의 함성.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섰고 실패해도 한 번 더 공을 쳤어요.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말 속에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요? 김연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겁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 혼자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가족, 동료,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후배들이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10분 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에는 존경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빈 배구 코트가 비춰집니다. 햇살 아래 태극기가 걸린 벽면, 그 아래 명판 하나. 이 코트에서 김연경이 훈련했습니다. 2003-2024. 자막이 떠오릅니다. 김연경 세계가 존경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2024년 가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 11살 소녀가 배구공을 쥐고 묻습니다. 저도 김연경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코치가 웃으며 답합니다. 물론이지. 김연경도 너처럼 여기서 시작했단다. 공이 네트를 넘어 떨어집니다. 탁.
그 한 소리로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김연경은 우리에게 기록보다 큰 것을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함께 이기는 리더십,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연경처럼.